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요 전편에서 그 뭐 피어 리뷰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했고, author, editor, 리뷰어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논문이 잘 억셉트 되기 위해서 논문 매니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전에 매니스크립트가 서브밋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논문을 냈고 저널에서 그 리뷰어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레포트가 왔다. 그 이후에 레포트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그 리뷰터, 즉 리뷰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그쪽에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리뷰어한테 뭘 쓰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우리 논문을 읽고 리뷰어들이 우리한테 논문, 리포트를 써준 겁니다. 물론 이제 리뷰어들은 오서한테 쓴다기보다는 물론 오서한테 쓰는 거죠. 오서와 에디터에게 쓰는 거예요. 즉 에디터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에디터에게 답장을 쓴 거예요. 그걸 에디터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물론 리뷰어가 이 답장을 쓸 때는 에디터와 오서가 이 답장을 읽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저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리뷰어들한테 오서와 에디터가 다 보는 답장과 에디터만 볼 수 있는 답장을 따로 쓰게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리뷰어들이 이거는 오서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쓴 거고 오서들은 이 내용을 안 봤으면 좋겠지만 에디터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것도 따로 쓰는 란이 있어요. 많은 저널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오서들한테 쓸 때는 이렇게 평이하게 기술적으로 써놓지만 에디터에게 쓸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좀 더 이 논문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을 더 훨씬 더 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anyway, 어떻게 됐든 우리가 리뷰어들의 레포트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일단 왜냐하면 내가 공들여서 정말 몇 달 동안이나 실험을 하고 몇 달 동안을 논문을 썼는데 리뷰어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래서 잘못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고. 그래서 이걸 읽고 기분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익셉셔널하게 리뷰어들이 이 논문 굉장히 좋다. 그러나 이런 좀 세부적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리고 뭐 리뷰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2명이나 3명의 리뷰어들이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그 3명이 또는 2명이 또는 어떤 경우는 4명이 쓰는데 다 너 굉장히 잘했다. 그러나 이런 조금 세부적인 부분들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물론 그런 리포트, 굉장히 포지티브한 리포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익셉셔널하게 정말 리뷰어 여태까지 내가 한 전체 230편 정도의 논문을 냈고 그 중에서 내가 직접 쓴 거 그러니까 리뷰어 레포트를 처음 받는 사람은 커레스폰딩 오서잖아요. 커레스폰딩 오서로 논문을 작업을 한 게 130, 40편 정도 될 겁니다. 140편 정도 논문을 썼으니까 140번 정도의 이 경험을 한 건데 그 중에서 딱 한 번 리뷰어 코멘트 없이 억셉트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어 코멘트가 컴플레인이 없는 거예요. 에디터가 리뷰어한테 보냈고 리뷰어들이 2명이 리뷰를 했는데 수정할 내용이 없고 너무나 좋아 논문이. 그래서 오케이 그냥 하고 바로 그 리뷰어 코멘트조차도 오지도 않고 에디터가 받았고 리뷰어한테 보내서 리뷰어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결과 뭐 즉각적으로 억셉트 하기로 했다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논문이 하여튼 내 논문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니까 내가 쓴 논문 중에 제일 잘 쓴 논문일 거예요. 중요한 논문이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 왕창 써진 레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에 보내기 때문에 이제 메일이 주로 밤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한밤중에.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면 잠을 잘 못 자요.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밤에 이런 메일을 열어보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에 어쩌다가 깼는데 무심결에 이메일을 봤는데 이게 있으면 또 와 있으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읽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써 있으면 이제 잠을 자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걸 읽고 업셋되면 안 된대요. 여기를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calm down. 그래서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don't be upset. calm down.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자 이거죠. 물론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논문을 쓴 저자들에게 회람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일단 다 읽고 같이 논의하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다시 여러 번 읽고 해서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여러 차례 읽은 후에 이 사람들이 쓴 각각의 코멘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테크니컬하게 구별이 안 돼 있지만 긴 문장으로 몇 개의 패러그래프든지 한 개의 패러그래프든지 썼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한 패러그래프 안에 쭉쭉쭉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다 쪼개. 한 개 한 개 항목별로. 그 사람이 쪼개놨으면 쪼개놓은 대로, 쪼개놓지 않았으면 또 그걸 일부러 내가 다 쪼개요. 그래서 이 사람의 레포트를 항목별로 다 세분화해서 다 쪼갠 다음에 그 세부적인 항목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쪼갰더니 10개의 항목이 나왔고 그 각각의 핵심, 이 코멘트들은 코멘트 1번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로구나. 2번은 뭐구나. 3번은 뭐구나.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일단. 그래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번 리뷰어, 2번 리뷰어, 3번 리뷰어의 포인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다다다다. 그래서 리뷰어 1에 1번, 2번, 3번, 4번 1-1, 1-2, 1-3 이렇게 넘버링을 해요. 제가. 그 다음에 2번 리뷰어에 포인트 1번, 2번, 3번 2-1, 2-2, 2-3 쭉 넘버링을 해서 다 쪼개놔요. 3번 리뷰어에 3-1, 3-2 쭉 쪼개.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죠.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담기가 어렵듯이 리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 번 읽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이 일을 하면 학생들한테 이제 똑같은 일을 제가 시키는 거죠. 잘 읽고 코멘트들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자고 내가 파악한 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학생이 파악한 내용들을 일단 들어요. 그런데 이 핵심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것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 최소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어떻게 됐든 추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굉장히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왜 이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지를 일단은 우리가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이 사람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전개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내용이 각각의 코멘트들의 내용이 파악이 됐으면 이것 전체를 그럼 리뷰어 1번이 뭐 5개의 포인트, 리뷰어 2번이 뭐 8개의 포인트, 3번이 또 4개의 포인트 이렇게 해서 뭐 한 20개 가까이 포인트가 있다. 중요한 코멘트들이 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코멘트들을 다 이제 두 가지로 쫙 분류할 겁니다. 두 개를 쫙 갈라요. 어떻게 갈르냐면 substantial한 코멘트하고 테크니컬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 코멘트하고 좀 그냥 기술적인 거. 그림이 여기가 어떻게 됐는데 이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다. 뭐 실험을 내가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것들은 좀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돼야 되잖아요. 레퍼런스가 왜 이게 달려있고 그냥 저게 달려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걸 테크니컬 코멘트, 그냥 기술적인 코멘트. 논문의 내용이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코멘트들을 딱 분류해내고 좀 굉장히 그 논문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논문의 컨텐츠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은 substantial한 코멘트들이. 이건 테크니컬한 코멘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나누겠습니다. substantial 코멘트, 테크니컬 코멘트 이렇게 딱 나눠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코멘트 S, 타입 S, 코멘트 타입 T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 타입과 T 타입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기 쉽게 딱 구별을 해놔요.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쭉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쭉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지금 S 타입 코멘트, T 타입 코멘트를 다시 또 쪼갤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easy to answer. 두 번째는 it's quite difficult to answer. 세 번째는 it's almost impossible to answer. 이거는 대답하기 정말 불가능해. 이거는 좀 어려워. 좀 상당한 공력이 들 것 같아. 이거는 금방 지금 right now 대답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눠요. 단계별, 어려움의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S타입의 D, S타입의 E, S타입의 I 이런 식으로 좀 나눠요.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요. 그래야 이제 이 많은 코멘트들을 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S든 T든 easy 코멘트는 뭐 금방 내가 지금 답을 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쉬운 거니까 당연히 이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impossible to answer. 이 I 타입, S-I든 T-I든 이건 어차피 impossible 하다고 결론을 내가 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impossible 해. 내가 이건 못하겠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S든 T든 이 D 타입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substantial한 코멘트를 받았는데 상당히 대답하기가 난이하다. 이 S-D 타입 이것에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어려운 타입의 코멘트들 S-D 또는 T-D 코멘트들에 집중해서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자들이 모여서 지도교수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이론을 하든지 아니면 레퍼런스를 더 자세히 공부해서 그걸 공박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들을 찾든지 방향성을 이제 잡아야 된다. 논의할 게 이겁니다. 같이 모여서 이 D타입의 코멘트들을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실험을 할 건지 추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더 텍스트북이나 레퍼런스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쭉 한 다음에 실험을 더 하든 분석을 더 하든 자료를 더 찾아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뭔가 그것에 대한 결론, 대답을 구해서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풀렸다. 이 D타입의 코멘트지만 풀렸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easy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풀리더라. 그러면 이건 이제 impossible to answ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로 다 갈 겁니다. easy. 그냥 impossible이. 요 D타입의 코멘트들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자기 검토하고 대응 활동한다. 그러면 이제 다 대답이 된 코멘트들, 작업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대답이 다 된 코멘트와 대답이 안 되고 쌓여있는 코멘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대답이 없는 코멘트들이 좀 중요한 코멘트이고 또 그게 여러 개가 되면 이 논문이 이제 억셉트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어야 되나? 어떤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이 논문을 억셉트 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맨날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D 타입들에 대한 코멘트들에 집중해서 대응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고 어떻게 할지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작업 결과도 검토하고 해서 이제 대응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 대응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예. 초이스가 두 개예요. 그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코멘트를 했어. 하지만 좋아.
나는 너의 코멘트에 어그리해. We fully agree with your comments. Or partially agree with your comments. Largely agree with your comments. 그렇기 때문에 너의 코멘트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했어.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더 추가적인 분석을 했고 이걸 해서 그것이 이렇다라고 이 사람의 코멘트한 방향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추가적인 뭐 조사나 분석이나 실험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코멘트했지만 렉벌이 당신이 한 코멘트는 틀렸어. 우리가 다 검토해봤어. 이건 틀렸어.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반박해내는 경우로 두 개로 이제 쪼개져 있죠. 코멘트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리뷰트 할 것인지 리뷰트 하는 것인지. 근데 이 리뷰트 하는 경우에는 반박해서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충분히 설득이 되든 아니면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없게 우리가 반박하는 이 내용을 도저히 안 받아들일 수는 없게끔 강하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강하게 반박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서 그 방향대로 가든지 아니면 리뷰어가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accept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거라면 뭔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들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또 그것을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충분한 자료를 모아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딱 떼고 들어가야 됩니다. Follow or strongly rebut.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것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게 불가능한지를 좀 구구절절히 설득력 있게 구차하지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대응안들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고쳐서 논문을 고칠 겁니다. 고쳐서 이제 리뷰터 레터를 쓰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추가 작업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뭐 피규어를 좀 고친다든가 서플리멘트의 자료들을 고친다든가 하겠고 그 피규어를 고친 피규어 어떤 서플리멘트를 고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공저자들이 지도교수가 검토해가지고 걔네들을 몇 번 고치고 완전히 파이널라이즈 하겠죠. 그래서 파이널라이즈 된 피규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피규어나 서플리멘트의 자료들이 다 완전히 이제 리비전 된 상태로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 그림들을 다 그림과 서플리멘트할 멋지를 다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리뷰트 레터를 쓸 거예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텍스트 작업을 했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그림의 리비전을 다 한 다음에 리뷰트 레터를 쓸 겁니다. 근데 이 리뷰트 레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가서. 근데 이 리뷰터 레터는 뭐 공저자, 지도교수들이 다 같이 검토하고 또 그걸 또 포안을 쓰고 그걸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파이널라이즈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리뷰터 레터를 다 쓴 다음에 예? 그 리뷰터 레터를 쓸 때 쓰기 전에 뭡니까? 그림은 다 완성이 됐어요. revised figure하고 supplement. 그 다음에 리뷰터 레터를 썼어요. 그럼 리뷰터 레터를 쓸 때 내가 이렇게 보통 쓸 때 여기다가 당신의 코멘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그 부분을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revised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논문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리뷰터 레터에. 그래서 리뷰터 레터를 쓸 때 이제 텍스트 작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리비전 작업을 이제 텍스트에서 이런 부분을 리바이스 했다라고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마킹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메인 텍스트를 추정하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어떤 부분을 메인 텍스트에서 리바이스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리뷰터 레터에 쓰고 그 부분들을 잘 킵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정확히 내가 쓴 리뷰터 레터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하고 리바이스된 그 리바이스드 매뉴스크립트가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작업을 나중에 할 거니까 부분을 잘 킵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갖고 이 메인 텍스트를 이제 다시 고쳤을 겁니다. 매뉴스크립트를 고쳐 쓴 부분도 다 이제 마크를 해놔야 되겠죠.
메인 텍스트.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피규어, 텍스트, 서플리멘트를 다시 한번 쫙 보면서 혹시 여기 이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에러가 아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타이포라든가 조금 잘못 썼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리바이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억셉트되면 바로 이제 퍼블리케이션 되니까 독자들이 읽을 단계로 갈 테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읽어서 이게 잘 이렇게 읽히는 논문으로 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잘 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에러 서치, 소위 말해서 프로프리딩을 다 해서 여기에는 에러가 없어요. 디바이스 매니스크립트라고 해서 또 보내왔는데 거기에 또 타이프 에러 같은 게 보이고 이러면 이제 리뷰어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약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불필요하게 그런 이미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여기에 뭐 피규어 넘버가 틀려 있고 여기에 뭐 레퍼런스 넘버가 틀려 있고 읽다가 이거 뭐야? 이거 한 번 리바이스한 논문인데 왜 이래? 여기 왜 이렇게 또 타이프 에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2단계에서는 없어야 돼요. 더욱더 여기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뷰털 레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충 모양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에디터한테 쓰는 이제 코멘트가 있어요. 다다다다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투 에디터라는 게 뒤에 있고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 당신하고 에디터 당신하고 리뷰어들이 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다. 일단 좋은 얘기부터 써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는데 리뷰어들이 몇 가지 여러 가지 코멘트 좋은 얘기도 했지만 이러이러한 코멘트들을 했다. 그래서 뭐 리뷰어들이 우리한테 좋은 얘기하고 뭐 메이저 크리티시즘 비판하고를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요. 그래서 리뷰어들의 메인 포인트가 뭐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네거티브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한 건데 우리가 이 리비전을 통해서 다 클리어할 수 있는 이슈들이다. 그래서 이가 왜 이것을 리서브미트 하게 됐는지, 왜 하게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리서브미트 했다는 결국은 이 리뷰어들이 얘기한 메이저 포인트를 우리가 클리어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 리뷰어가 얘기한 1번 리뷰어, 2번 리뷰어가 얘기한 메이저 포인트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소가 되었어 라는 것도 짧게 써서 일단 에디터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에디터가 컨선이 있어요. 에디터의 컨선은 뭐냐면 리뷰어들이 이러이러한 메이저 크리티시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리서브미트 했단 말이에요. 에디터의 이미디엇 컨선은 뭐냐면 이 리뷰어들이 말한 포인트를 내가 다 읽었고 에디터가 그래서 일단 이거를 리젝트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죠. 일단 내가 그 코멘트를 받았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일단 리젝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시 리뷰트 했으니까 지난번에 리뷰어들이 한 중요한 그 크리티시즘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지? 얘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해소한 거야? 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 내가 이 글을 보기 때문에 이 글의 이 레터의 제일 윗부분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해석되었다는 것이 여기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읽습니다. 메시지 투 에디터에 리뷰어들의 메인 포인트가 이거였고 우리가 사실 왜 서브미트 하게 되었는지 이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이 리비전을 통해서 자 클리어 아웃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서브미트 한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논문이 당신 저널이 서브미트가 출판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에선가. 그 다음에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메이저 포인트, 리뷰어들의 메이저 포인트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를 짧게 제가 서술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여러 명의 스타일이 다른 어서들이 있고 다 논문을 쓰는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리뷰털 레터는 출판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읽는 사람은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밖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쓰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리뷰털 레터를 쓰는지는 넓게는 알 수가 없고 내가 리뷰한 논문의 어서들이 어떻게 썼는지는 내가 보죠. 그런데 내가 에디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리뷰털 레터를 쓰는지 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리뷰어나 에디터로서의 경험이 쭉 쌓이면 대충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는지가 이제 감이 잡히는데 여러 개의 이그샘플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초보 어서들 같은 경우는 리뷰어나 에디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이게 발생을 하는데 그냥 오랫동안 제가 이런 걸 해보니까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앞에 이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읽기 쉽다. 왜냐하면 그 밑에부터 쓰는 그 리뷰어들한테 대한 코멘트에 대한 1대1의 대응은 굉장히 구구절절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써있기 때문에 에디터들이 이런 걸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에 대한 정리를 해줘서 이 앞에다가 서술을 해주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들의 코멘트들이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리뷰어 1번에 코멘트 1번에서 1-1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것에 대한 저의 리플라이를 1-1의 리플라이에서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왜냐면 이쪽이 굉장히 긴 레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락으로 나눠서 표시 금방 보일 수 있게 컬러로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코멘트 1번, 리플라이 1번, 코멘트 2번, 리플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완성이 안 된 레터인데 최종적으로 완성은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없앨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멘트 1-2에 보면 빨간색으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피겨나 텍스트를 고쳐야 되는 거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제대로 텍스트에서 고쳐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쓸 때 이 작업하고 텍스트 리비전 작업을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 리비전을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어떻게든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쓰면서 계속 고칠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리바이즈 해야 되는 방향성이 여기서 계속 이거를 버전 1, 버전 2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먼저 리비전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논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긴 거를 쓰면 쓸수록 여기에 텍스트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가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나의 대응도 있고 나중에 텍스트를 다시 고칠 때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으면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쓸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에디터하고 리뷰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간과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최대한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 아니 뭐 이런 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 그럼 웬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리뷰탈 레터가 써질 수가 없어요. 이런 에티튜드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 보니까 같이 일해본 사람들, 내가 굉장히 어릴 때 초보 올서였을 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업셋돼가지고 리뷰탈 레터를 굉장히 거칠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금물이에요. 절대 거칠게 쓴다고 해서 강하게 쓴다고 해서 억셉트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억셉트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 리뷰어들이 봤을 때 하고 보냈는데 굉장히 강한 리뷰털이 왔는데 논리적인 내용 플러스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써져 있으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 앞길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면 이 논문이 나오는 걸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레퍼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자기가 전문가로 있는 그 분야에서 좋은 결과들이 논문으로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서비스를 최대한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리뷰어들이 본인들이 쓴 의견이 최대한 어서들에 의해서 존중받고 있다는 그 필링을 충분히 전달해줘야 돼요. 뭐 이게 러브레터라고 하면 상대방이 내가 굉장히 너를 존중해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케어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 글 안에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속었는지 안 속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리뷰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그 어드바이스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있다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여기다 충분히 실어줘야 된다. 왜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리뷰어가 내 논문을 또 볼 가능성이, 내가 그 분야에서 활약한다고 하면 또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프로페셔널리즘의 기본은 내가 이 일을 계속 오래 한다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충 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시 장인이야. 스시 장인이라는 건 내가 평생 스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시 장인이 스시를 만들 때 필요한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게 되는데 그 도구들의 목을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구를 가지고 몇십 년을 쓰게 되는 거고 또 이 도구들이 똑같은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해줘야 내 아웃풋, 스시가 계속 좋은 퀄리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올해도 그러한 유사한 논문을 쓸 거고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된 논문을 쓸 거고 더 발전, 그 다음에 또 더 발전된 형태의 논문을 쓰기를 원하는 그 얘기는 에디터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리뷰어가 내 논문을 내 논문, 그 다음 논문이든 그 다음 논문이든 보게 될 확률이 계속 많다는 거고 학회에 가서 만나게 될 확률은 누군지 리뷰어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전문 분야의 학회에 가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쨌든 나의 리뷰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잘 표현된 굉장히 폴라이트, 겸손하고 예의를 잘 갖춘 글쓰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글쓰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정확하게 논박을 하는 그런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리뷰털 레터가 실제로 본문의 텍스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이언티픽하게 엘리단 그런 내용들을 담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 맨투맨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리뷰어의 특정한 의견을 우리가 반박하자. 이것은 이 리뷰어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한 경우에 그것을 반박한다고 결정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이렇게 깨지지가 않으면 이 논리가 이 리뷰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리뷰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 다시 재반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재반박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못 해주면 억셉트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널들의 경우에는 많은 저널들이 이렇게 2번, 3번 리뷰가 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코멘트가 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리플라이를 했는데 어서들이 리뷰트를 했는데 레퍼리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이 안 됐다. 이 사람이 썼지만 라고 하면 그건 이미 리젝트 될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들, 즉 서브스텐셜한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했지만 그 반박을 받은 사람이 이거 충분하지 못해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 내가 충분히 고려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박을 했는데 대부분의 반박은 내가 한 주장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한 반박은 내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히 심리적으로 내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을 해올 경우에는 내가 원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네가 이런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잘못했고 물론 내가 얘기한 것에 처음에 얘기한 것의 일부분은 네가 반박한 것 같지만 나머지 부분은 해석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 안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져 리뷰어들은. 왜냐면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내 스탠스를 최대한 견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을 깨자.
라고 결정을 했으면 저는 완전히 이 사람이 여기에 이거를 이 주장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이 조직을 이렇게 깨트려줘야 돼요.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반박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굉장히 상세한 문헌 자료 또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실한 데이터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계산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만이 이 리뷰 탈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서미션 하게 되는데 리서미션 하게 됐다는 것은 리뷰 레터를 다 쓴 거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고쳤는지를 이제 쭉 이렇게 서머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Summary of the Revision Made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Revised and Text는 Revised Manuscript 자체는 정말 여러 번 검토해서 거기에 실수나 에러가 없어요. 이제 리뷰 레터 잘 써졌는지 잘 다시 검토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Revised Text가 있어요. 그 피규어가 있어요. 서플리먼트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이렇게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엉뚱한 것이 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작업을 했으니까 이 작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감정적인 소모가 많거든요. 이 리뷰 레터라는 것은 처음에 받을 때부터 리뷰 코멘트 받을 때부터 리뷰 레터 쓰기 때까지 그냥 논문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돼요. 왜냐하면 내 내용을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누군가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작품에 애정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뭔가 이 정신적인 평화를 좀 힐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 리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연구를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애정을 쏟아서 한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 연구자로서 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멘탈리도 성숙하지만 내 연구에 대해서 부족했던 면들을 자꾸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연구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 그 밑거름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자기 연구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를 이 리뷰어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여기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도교사하고 관계가 그렇잖아요. 지도교사하고 내가 이걸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문에 도달하기까지 그 이견들을 쭉 좁혀왔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학회에다 발표했다고 합시다. 학회에다 발표했어요. 그럼 학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 논문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지적해 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내 학회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대충 그냥 잘하셨네요. 이 정도의 얘기. 그 다음에 해외 학회 가도 요즘 그렇게 디스커션이 활발한 학회들이 별로 없다. 물론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으로 해서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게 이 연구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친구들이지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디스커션하면서 이런 학회 워크숍도 드물게 있는데 학생들을 인볼브한 그런 학회는 아니고 굉장히 전문가들의 이너서클에서 그런 것을 하는 학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을 배우기가 어떻게 학생들이 이걸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이제 내가 지난 25년간 이 학회에 몸담고 있지만 25년 동안 점점 이런 학술적인 미팅의 이 밀도하고 이 비판적인 코멘트의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런 굉장히 헐렁한 코멘트를 듣다가 논문을 딱 내면 갑자기 쿡쿡쿡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비판들이 이제 치고 들어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코멘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연구의 부족한 면들을 다 끌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